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장하다 봉준호. 이 시간 봉준호 감독을 모시려고 했으나 봉준호 감독이 지금 미국에 있죠, 현아 씨? 네네, 지금 미국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아,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자, 이 시간에 나와 주셨었잖아요. 한 번 더 모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미국에 계신 관계로 대신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이미윤 기자 나왔어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비롯해서 무려 4관왕에 오르면서 세계 영화사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네, 와 정말 저도 이걸 생방으로 지켜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었어요. 예.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과연 또 어느 정도의 성과인지 세계 영화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장하다 봉준호. 우후! 예. 헐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부터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10 감사평 보내주십시오. 소개된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동아일보 문화부 이미용 기자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밤인가요? 뭐 밤이에요, 네, 낮이에요? 오늘 밤 마시겠습니다. 네. 어때요, 소감이? 일단 새벽까지 마실 작정이고요. 예. 뭐 두 글자로 말씀드리자면 소름. 아 저도요. 네. 소름 돋는다. 진짜. 네. 아니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을 끝까지 보셨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평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소름 두 글자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쵸.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네. 이것은 비단 한국 영화에 국한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사실은 아카데미 시상식의 지금까지의 역사라든지 전통을 봤을 네. 때도 말도 안 되는 밤이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 TBS 이 라디오 제작국에 온 시간이 오후 낮 12시 반쯤 왔는데 그때 각본상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하나는 받나 보다. 예? 근데 조금 있다가 국제영화상 받았어요? 네. 그렇죠. 두 개 받네? 그러다가 감독상 감독상을 받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최고의 상이라는 베스트 픽처스 최우수 작품상 네. 이거는 아마 1917이 받나 보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쵸. 와, 최우수 작품상까지 딱 받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 워낙은 이 시간에 다른 이 유명 인사분들을 이 점심 먹고 디저트 쇼에 이제 출연하기로 다 네. 얘기가 돼 있었는데 네.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그랬더니 그분도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해야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이미윤 기자가 대신 이제 특별히 왔어요.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사실 저희 네. 봉준호 감독님께서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해 주셨잖아요. 기생충이 이제 작년 개봉됐을 7월 때. 달에. 예. 그 뒤에 또 저희 포스터가 있어요. 포스터에 보면은 친필로 또 사인을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 해주셨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잘은 안 유튜브나 보이는데. TV 보시는 분들 알지만 여기 네. 봉준호 2019 이렇게 써 있는. 사실은 원래 그 최일구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 누가 가져갈 생각이었는지 최일구 이름만 쏙 지워놨더라고요. 지은 것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어쨌든 감쪽 요거는 같습니다. 요건 저희 거라는 거. 저 액자를 만들어서 이게 TBS 그죠? 복도에다 좀 어디다 걸어놔야 걸어놔야 될 되는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진짜 대단- 각오가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역사입니다. 얇은 펜으로 네.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사실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제 그 전에 막 오스카 시상식을 두고 로컬 영화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로컬이 아닌 국제적인 어떤 인터내셔널한 영화제가 된 것 같다. 그러게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본인이 스스로 국제 영화제를 만들어버린 것 그러니까요, 같은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요. 됐고 본인은 사실 굉장히 쿨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영화제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무대에 올라와서는 본인도 굉장히 흥분을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너무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작품상보다도 사실은 감독상 수상 소감을 맞아요. 밝힐 때 네. 마틴 스코시즈라든가 퀸틴 타란티노를 지목을 하면서 네.
또 샤라웃을 헌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굉장히 뭉클한 그 장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감독상 수상 소감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Thank you. 좀 전에 그 국제 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이제 책에서 읽은 거였지만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일단 제가 학교에서 마티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이제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 그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같이 후보에 오른 우리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계획이 있는 거요. 내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네. 지금 야. 수상 소감하면서 네. 본 감독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네. 뭔 말이에요? 뭐 사실 모든 예술가들의 어떤 화두는 창의성 아니겠습니까? 창의성과 독창성 그리고 개성일 텐데 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머나먼 여행도 떠나고 다양한 영화도 보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정말 벼락 같은 영감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개인적인 것이 남들이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가장 독창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네, 네. 저는 사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으로 굉장한 작품을 네. 선보였는데 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틴도 사실 굉장히 뻘쭘했을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기립박수까지 마틴 스코세지가 네. 봉준호 감독 덕분에 받게 되는 그런 네. 장면이 연출돼서 저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오스카상 트로피를 다른 감독하고 톱으로 잘라서 나눠 갖고 싶다고 했는데 왜 하필 텍사스 전기톱으로 자른다고 그런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공포 영화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뭐 공포 영화의 클래식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라는 네. 공포 영화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칼로 자른다고 얘기하지 않고 텍사스 전기톱으로 자르겠다고 얘기한 것부터가 나는 어떤 미국 영화를 로컬 영화로 생각하지 않고 국제 영화로 생각을 하고 또 당신들을 보고 배웠고 이런 어떤 리스펙을 보여준 다음에 그렇지만 나는 장르 영화에서 출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업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매니악한 영화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당신들처럼 남아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아주 굉장히 재치 있는 수상성 프로그램이었다고 정말 할 수 있을 것 재치가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명 기자 모르는 게 없어. 원래 이렇게 음악 전문인데 영화에도 해박해요? 제가 또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비롯해서 공포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네. 저도 텍사스 전기톱 봤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작품인데 또 보셨군요. 아이, 그럼요, 네. 그럼요. 아니, 우리 앵디님께서는 이제 각본상을 보고 되게 놀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받는 걸 보고. 네, 우리 기자님께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셨어요? 저도 각본상 받을 때도 사실 많이 놀랐어요. 사실 국제영화상 정도는 예상을 사실 하고 네, 있었는데 맞아요. 각본상으로도 굉장히 놀랐는데 감독상 받을 때가 사실은 가장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제일 영예상이 작품상이라며요. 작품상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작품상까지는 정말 바라보지도 않았고 사실 1917이 굉장히 강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감독상 받는 순간에 이거 이탄력 받고 가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1917이라는 영화는 뭐 딴 거 받았더라고요. 하나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총 3개를 받았는데요. 3개 받았어요? 네, 촬영상 그리고 시각효과, 음향효과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로 기술 부문에 해당되는 상들을 많이 받았다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1917이 골든글로브 때는 작품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품상은 1917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와 너무 소름 돋게 기생충에 받으니까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볼 때 큰 네. 장르로 구분을 하면은 기술상이 있고 예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17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기술상을 휩쓴 격이 되겠고요. 촬영상, 시각효과상, 음향효과상. 그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예술상을 휩쓴 경우가 되겠죠.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정말 소름 돋는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꾸 1917 그러지 마세요. 깜짝깜짝 놀래요. 1917로.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그 1955년에 영화 마티 그러니까 마티라는 영화 네. 이후로 64년 만에 칸 영화상 황금 종려상과 작품상을 동시 수상한 영화가 기생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두 번째가 될 텐데요. 네, 네. 칸 국제 영화제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유럽에 있는 영화제고 그리고 예술성을 굉장히 강조한 영화제입니다. 따라서 칸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들 아마 쭉 보시면은 네. 절반 이상을 보다가 아마 졸음이 오실 수 있어요. 예술성이 굉장히 지루한 맛이 강력하죠. 있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사실 황금종려상 역대 작품들 보면서 본 적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같이 받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않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특히 황금종려상은 칸 영화제는 연초에 열리고요. 아카데미상은 약간상은 연초죠. 그 1년 정도 텀을 두고선 네. 그 두 개의 정말 북극과 어떻게 보면 적도에 해당하는 그런 상을 동시에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기생충이라는 게 정말 놀랄만한 작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했다는 거. 맞습니다. 아까 수상 소감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봉 감독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각본상 받고 국제 영화상 요거 받고 나서 여기까지구나.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끝이니까 릴렉스 해야 되겠다. 네. 그랬는데도 아직 상을 2개나 더 받은 거를 봉 감독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리고 몰랐겠죠. 이 투표하는 사람들이 한 9천 명 된다며요. 네, 대단히 많고요. 네. 뭐 대부분이 미국 영화계에 종사하는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이나 CJ 이미경 부회장이나 이렇게 한 10여 명 투표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한국인들 중에서도 몇 명이 투표권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9천여 명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정치적으로 휩쓸린다거나 누구 일부러 누구한테 줘야 되겠거나 그런 게 통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미영 기자가 원래 음악 담당이라 요번 오스카상에서 영화 주제가상에 관심이 많았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엘튼 존이 받는 거 같은데. 많이 받았죠. 엘튼하고 통화 좀 했어요? 엘튼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뭐 연락처가 없습니다. 연락처가 뭐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연락처 없고 뭐 엘튼 존의 공연을 지척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공연장에서 뭐 정말 무슨 놀랍더라고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했을 때 한번 봤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로켓맨이라는 영화 한번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 꼬맹이 어렸을 때 엘튼 존이 네. 짠. 피아노의 신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에 있는 그 고물 피아노 앞에서 밖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에 네. 그걸 맞춰서 어린애가 이 음을 맞추는 거예요. 건반을 누르는 거야. 네. 그걸 엄마하고 할머니가 보고 있다가 엄마는 별로였는데 할머니가 네. 얘 레슨 선생 붙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천재는 그렇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락앤롤은 이 형님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47년생이더라고. 돼지띠신데. 그나저나 어떤 노래가 받았어요? 바로 말씀하신 로켓맨의 주제곡이죠. I'm Gonna Love Me Again이라는 곡이 받았고요. 네. 이 곡은 이제 역시 로켓맨이라는 영화 제목부터가 엘튼 존의 대표곡에서 따왔고 엘튼 존의 일대기를 굉장히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냈어요. 뮤지컬 영화로 풀어냈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엘튼 존이 새로 작곡한 곡이고요. 네. 엘튼 존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파트너로 함께 작업했던 작사가 버니 토핀이 영화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엘튼 존과 버니 토핀이 함께 작사 작곡을 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들어볼게요. 이민 기자 오랜만에 DDA처럼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 또 말씀하시니까. 네, 엘튼 존 그리고 영화 속에서 엘튼 존 역할을 로켓맨 속에서 맡았었죠. 테런 에저튼이 함께 부른 I'm Gonna Love Me Again.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주제가상 네. 받은 엘튼 존 형님. 이 양반이 47년생 네. 돼지띠. 예? 저보다 13살 많으신데
뭐 아직도 노래 부르시는 게 뭐 정정하시네.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좀 같은 가수로서 좀 반성을. 좀. 그러게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그 감동에서 지금 함께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전 작업 끝나고 쪽잠도 포기하면서 시청했고요. 세계 우뚝 선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사관왕 달성 아직도 심장이 쿵쾅쿵쾅 나대요. 네. 봉준호 감독님 사관왕이라고 들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눈물이 줄줄 흘렸어요. 내가 왜 이러지? 다른 사람 때문에 이처럼 기뻐본 일이 없는데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눈물이 줄줄 흐르셨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거의 줄줄 흘렀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아까 네. 오프닝 멘트 요 말씀 드리다가 막 여기까지 막 북받쳐 오르는 게 간신히 참았어요. 진짜. 8930님께서 이미은 기자님께 질문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거의 뭐 저를 점성술가 수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진맥을 짚어주시죠. 네, 신맥을 짚자면은 어디 보자. 일단은 한국 영화가 굉장히 잘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잘 팔릴 걸로 예상이 맞습니다. 되고요. 거기까지만 해요.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 잠시 후 4부에 약속드린 대로 봉준호 감독 목소리 들려드릴 겁니다. 지금 시각 3시 28분입니다. 네, 장하다 봉준호 특집으로 점심 먹고 디저트 쇼 합니다. 오늘 워낙 다른 분이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봉준호 감독의 쾌거로 인해서 네. 장하다 봉준호 하고 장하다 있습니다. 봉준호.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 또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나는 감독이다에서 우리 봉준호 감독님께서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 방송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작년 몇 월 며칠이었죠? 그때가 6월 3일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예, 6월 정확하게 3일. 네네네 네. 6월 3일. 점심 먹고 디저트 맞습니다. 쇼 나는 6월 3일. 감독이다 6월 편에. 3일이네요. 네. 그 들을 만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귀 쫑긋 네. 세우시고 네. 혹시 기사거리가 있는지도 한번 한번 네. 적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들어보시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19MD가 직접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대사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다 아니고 허리케인 라디오에 봉준호 감독이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옆에 서울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이요. 네. 공부하다 말고 봉 감독한테 환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좀 민망해하시는 굉장히 것 좀 같아요. 씁쓸하시는 상암초등학교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저 영화 감독 봉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칸 가기 전에 인터뷰 들어보니까 불판 위에 개구리가 된 심정이다 네. 하셨는데 황금 종려상 수상 이후 지금 신경은 어떠세요? 그냥 뭐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작품 준비해야 되니까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솔직히 또 기쁘죠. 예. 기쁜 그 잔상을 또 붙잡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외신들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오스카상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또 저희 지구상의 보사분들은 모든 영화가 오스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모르지만 뭐. 네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작년도에 그 일본 영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어느 가족이라는 이제 되게 훌륭한 영화인데 네. 그게 칸느 영화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스카 시즌에는 이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죠. 그게 무슨 공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외신에서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해본 것일 뿐이고 네.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죠. 네, 알겠습니다. 예고편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택 어떻게 생각하셔?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12급 생각하게 되신 게 언제였는지 그리고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 괴물 때는 네. 뭐 고등학교 때 뭐 한강에 뭐 잠실대교에 뭘 보고 떠올렸다는 맞아요. 등 뭐 흥미롭게 말할 그런 거리가 있었는데 네. 기생충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몸에서 기생충이 발견되듯이 원래 몰랐다가 알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2013년 겨울쯤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기억이 나고요. 네. 지금의 제작사에 처음 말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2013년 겨울 그러니까 설국열차 후반 작업할 때쯤은 분명히 머릿속에서 싹이 트고 있었다. 와. 그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네. 되게 오래되셨네요. 그러네요. 네네. 6년. 네. 기생충이 영화 통해서 관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요약하면 뭐예요? 글쎄요, 이게 영화를 보신 분들이 요약해 주시는 거를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나은데 네. 만든 사람 입장에서 요약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네. 그냥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국뿐 아니라 외국 관객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또 뭐 가난한 자 부자 뭐 굳이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또 그렇게 사회 전체에 관한 얘기인 것 같다. 네. 현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는 얘기다. 사실 영화제 상영 후에 이제 뭐 리셉션 같은 거 했을 때 외국 분들이 다 와서 여러 나라에서 다 이거 자기네 나라에서 리메이크 해야 된다고. 네.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랑 똑같다고. 뭐 각 여러 나라에서 오신 지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괴물도 그때 다 쓰셨잖아요. 시나리오를 제가 멘트, 썼죠. 뭐. 예. 내러티브. 기생충도 처음부터 다 봉 감독께서. 예, 제가 처음에 스토리를 구상했고 시나리오를 썼고 또 한진원, 김대환이라는 또 네. 저를 또 보조적으로 도와준 젊은 작가들이 또 공동 작가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네. 뭐 살인의 추억이나 마더나 네, 기생충 같은 경우는 제가 콘티,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를 100% 다 그렸어요. 예. 샷을 직접 그리는 거니까 네. 그림 그리는 연습도 평소에 하십니까? 연습은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만화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많이 그렸었어요. 뭐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닥 잘 그리진 않는데 봉태일이라는 수식어답게 또 의미심장한 디테일들이 곳곳에 또 숨어 있더라고요. 네. 혹시 관객들을 위해서 그냥 주의 깊게 봐라 몇 가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잣집 이제 인물들이 네. 나오죠. 이성균 씨, 조효정 씨. 특히 이성균 씨의 대사 중에 이 영화의 어떤 격렬한 후반부를 예고하는 어떤 단서가 슬쩍 있어요. 네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신 분들은 이제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성균 씨의 대사들의 단어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네. 뭔가 연결이 감사합니다. 이성균 씨의 대사를. 제가 영화 배우 캐스팅되는 어떤 배우에게 어울릴 것 같아요? 최일구 선배님요. 네. 외향적인 지자체장. 지자체장? 조폭 보스 역할 같은 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냥하셔서 젠틀하셔서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지자체 역할로 만족하시는 게 지자체장 역할로 만족하시는 게 알겠어요. 우리 봉준호 감독님께 혹시 어려운 장르가 있다면 뭐 로맨스 영화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멜로 영화를 사랑 이야기를 찍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좀 시간이 더 지난 후에 꼭 찍어보고 싶고요. 사극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사극에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와. 다음 영화 이미 혹시 준비돼 있나요? 네, 직접 자료를 수집하면서 쓰고 네. 있는 게 한 두 가지 있고요. 네. 머릿속에 그냥 구상만 하고 있는 또 씨앗이 한 또 2개 정도 있고요. 네. 와. 이 아이들을 다 이제 케어하다 보면 한 또 10년 세월이 휙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와,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네. 자, 봄비소리님께서 미국이었는데 진짜 나오신 건가요? 또 다른 청취자. 칠수영님 알바 뛰심, 봉 감독님이 벌써요?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거는요. 네. 작년 6월 3일 날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인터뷰 주요 내용을 편집해서 들려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는 떨려 왜 이렇게 봉 감독님의 귀여운 목소리 기다림 설렘 떨림 어쩌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사실 봉준호 감독님께서 워낙에 말을 하시는 게 너무 말을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감독님들이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시나요? 아무래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네. 분들, 배우부터 시작해서 아주 말단 스태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편집해서 들려드린 부분 중에
이 영화를 봤던 다른 나라의 감독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에서 이 영화를 리메이크해야 된다. 그만큼 어떤 빈부의 격차. 네. 이 영화가 갖는 힘이 그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공감이라는 부분. 네.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기생충이라는 영화 갖는 주제의식.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결국 오늘의 이 사관왕의 쾌거라는 것도 네. 그냥 받은 건 절대 아니다. 그죠? 그렇죠. 어떤 시대의 흐름과 또 시대 정신을 관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몇 네. 년 전부터 오스카가 이른바 오스카 소 화이트라고 그래서 오스카가 너무 백인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맞습니다. 이런 비판들을 계속해서 받아왔거든요. 네. 사실 이걸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작년에 그린북에게 큰 상을 주기도 했지만 이제 뭐 그냥 흑백의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다른 문제들보다는 전혀 새로운 카드를 하나 뽑아들 만한 시점이 되었다는 네. 거죠. 사실 아카데미 입장에서도요. 예. 지금 올해 주요 작품상 후보에 올라온 것 중에서 강력한 후보도 이제 1917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영화사 100년 동안 수도 없이 우려먹은 그 1차 세계대전 이야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심지어 뭐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는 고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였고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공감할 수 있는, 네. 있는 이야기였죠. 예. 세계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투자가 늘고 아마 세계 해외 친구분들이 사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도 젠트리피케이션 장난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이 화두가 전부 모아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도 사실은 굉장한 또 감독이기 때문에 네. 뭐 작품상이나 혹은 뭐 각본상이나 요 정도는 받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다 생각했는데 네. 또 의외로 네 수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많이 받기도 했고 그쵸, 그쵸. 또 원스 어퍼 타임인 할리우드라는 작품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지만 네. 주제나 소재 측면에서 조금 더 신선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 입장에서요. 그 좀 전에 복윤호 감독이 6월달에 얘기한 것 중에 앞으로 사극에 도전해 보고 싶다. 네, 네. 멜로도 해보고 맞아요. 싶고 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사극을 한다면 어떤 사극에 우리나라 사극을 도전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네. 사극 한번 출연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니 외향적인 지자체장이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외향적인 지자체장 사극이면 사또 아닌가요? 탐관오리 쪽으로 한번 괜찮다.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너 정말 이럴 거냐? 괜찮아요. 오늘 마시겠습니다. 뭐 탐관오리? 어떤 분은 탐관오리를? 오늘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제 사관왕을 했고 총 6개 부분에 이제 이름을 올렸잖아요. 이것도 사실 기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대단한 기록이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여러 부문의 후보에 오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사실은 외국어 영화상 즉 그 국제 장편 영화상 정도는 네. 예상을 했지만 그것부터가 일단은 좀 충격적이었는데 각본상부터 치고 들어오면서 사실 계속해서 놀라움과 경악을 가져다줬던 시상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편집상도 조금 노릴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건 또 아쉽게 네. 네, 맞아요. 네. 각 장르의 사실 미국 작가조합에서 많은 상들을 지금 이미 계속해서 도장 깨기처럼 휩쓸어 왔기 그쵸, 때문에 그쵸. 사실 이 정도 각본상부터 치고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을 수도라는 좀 기대를 좀 네, 했던 더 것도 기대를 사실입니다. 했는데, 아이고, 네. 그래도 사관왕 엄청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1년 겁니다. 전을 이야기해 볼 때 작년 6월 3일 날 3일 봉준호 감독이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 이제 출연했을 때 맞습니다. 요 직전 일주일 전에 바로 오스카상을 받았거든요. 네. 봉준호 감독이. 근데 여기 출연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 뒷이야기가 황금종려상. 황금종려상. 네, 오스카가 네. 오늘 받은 거고 칸 영화제. 네네. 한 1년 됐어요. 작년 2월쯤에 여기 TBS 건물 앞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김경래 PD하고 둘이 서 있는데 본 감독님. 네, 택시에서 내리더라고. 저는 알거든요. 아. 옛날 괴물 출연했던 그런 맞아요, 인연이 맞아요. 있어서 아니 본 감독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여기서 뭐 영화 만든 게 있는데 녹음 후반 작업을 네, 한다고. 작업을 하고 네, 있다는 네. 거예요. 이 건물에서. 어. 네, 네, 건물에서. 여기서 무슨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영화가 뭐 생물 영화 만들어? 무슨 기생충이 뭐야? 내가 그랬었지. 그래 1년 전 다 돼가는데 네. 그 영화가 오늘날의 기생충이 된 그러니까요. 거예요. 너무너무 네. 소름 돋아요. 그 순간에 섭외를 하신 건가요 혹시? 그쵸 그쵸. 아유 그날 하루 안 되고요. 우연히 또 한 달 뒤에 또 만나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섭외해가지고. 엠디님의 능력인 거죠 이거. 야 이건 운명의 그런데 또 데스티니. 네. 황금종려상 이렇게 나오기로 했는데
그때는 황금종려상 받은 얘기가 없을 없었는데 때예요. 네, 결과가 네. 안 나왔어요. 황금종려상 수상 후 일주일 뒤에 출연이 이제 되신 거지. 거의 그러니까 황금종려상 받고 거의 처음으로 네. 그렇죠.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 역시 배우와 감독의 관계란 굉장히 끈끈한 거군요. 맞습니다. 기왕 저 오랜만에 이민 기자 나왔는데 네. 아카데미상 시상식의 음악 공연도 멋지더라고요. 너무 멋졌어요. 네, 대단히 많은 또 공연이 있었는데 뭐 오프닝 공연부터 자넬 모네이라는 어떻게 보면 2010년대에 등장했던 가장 파워풀한 여성 뮤지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뭐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네. 또 기타리스트로도 뭐 출중한 분인데 이분이 또 배우로서도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히든 피겨스 비롯해서 여러 영화에 출연을 해서 뭐 대단한 연기력도 보여줬고 이분의 또 파워풀한 무대 이걸로 열었었고 또 중간에 그 엘튼 존 역시 나와서 방금 아까 들으셨던 주제곡도 불러줬고 락앤맨. 네, 락앤맨 주제곡 불러줬고 또 놀라운 무대는 또 에미넴 오랜만에 이제 새 앨범 내고 돌아왔는데 정말 추억의 에인 마일이라는 본인의 일대기를 맞습니다. 다룬 영화 그 아. 주제곡이었죠. 네. 그 파워풀한 래핑을 보여주면서 정말 장내의 기립박수 이끌어냈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초록색 머리를 하고 나온 그분 요즘 가장 핫한 분입니다. 그쵸. 빌리 아일리시라는 배드가이. 네, 배드가이로 핫한 10대 싱어송라이터죠. 그 피네어스라는 친오빠예요. 친오빠가 이제 피아노를 쳐줬습니다. 둘이서 이제 작사 작곡을 함께 하고 그 빌리 아일리시가 프론트 워먼인 셈인데 뭐 얼마 전에 열렸던 그래미 시상식에서 주요 4개 부문을 완전히 다 석권하면서 네. 정말 파란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었고 오늘은 또 특이하게 그 예스터데이라는 노래를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아까 어떤 여자분이 노래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빌리 아일리시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얘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돼요. 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빌리 그냥 아일리시만큼은 네. 봉준호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봉준호는 자동 기억이고 네. 하나쯤 외워두신다면 빌리 네. 아일리시 외워두시면 빌리 아일리시. 빌리 아일리시. 음악 왜냐면 기자는 음악 기자. 그분도 그래미에서 네. 엄청나게 수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네, 그냥 앞으로 안 아마 시켜봤어요.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여기저기서. 어떤 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 빌리 아일리시의 뭐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배드가이라는 곡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왜 노래는 부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중얼중얼대요? 노래 제목이 뭐 배드가이? 네, 배드가이. 뭔 내용이 뭐예요? 취향이다.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히트한 노래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아주 열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연 아나운서도 알아요? 너무 좋아하죠 저는. 너무 이거 좋아해요? 보세요. 그럼요. 이거 보세요. 네. 힙하잖아요 노래가. 야, 뭐 하다고요? 힙하다고요. 네, 이걸 중얼거리 거의 연불로 보신 건가요? 지금? 네. 요즘 이런 스타일이 먹히고요. 아니 이게 네. 뭐예요 내용이 가사? 내용이 말 그대로 나는 배드가이라는 내용이에요. 나는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네, 나쁜 놈이고 정말 너를 망가뜨릴 수 있는 놈이고 너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할 만한 놈이고 우리 어머니도 내가 유명해졌다고 자랑스러워하시다가 이 노래 들으면 기겁하실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리 아일리시가 공포 영화라든가 본인이 꾸는 악몽 같은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서 작사 작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 기생충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좀 음울한 콘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네. 있어요. 음울한 콘텐츠? 네, 다크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다크. 허리케인 라디오는 다크하지가 않은데. 네. 밝음의 정점 아닌가요? 네. 좀 중얼거려 보시죠. 아무튼 저 갑자기 섭외했는데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그러니까요. 고마워요 이민 기자님. 너무 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자, 자 이제 오늘 기생충 주제가죠. 이 노래 들으면서 이민 기자하고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재일 최우식이 부릅니다. 소주 한 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 마칠 시간 됐습니다. 조연 아나운서 전해주실 거 있죠? 네, 오늘 퀴즈 정답 충무로였고요. 선물 당첨자 명단 허리케인 라디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조연 아나운서도 고생 맞습니다. 많았고요. 싸이 강남 스타일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